근데 한 학생이 끝나고 가면서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더군요. 스님이 우승자가 없다는 건 너희들은 모두 평균 이하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스님. 나는 선생님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자 노전입니다. 한 주 잘 지내셨죠? 저희가 지금 나만의 특별한 수업을 만드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선생님, 우리가 왜 이렇게 어떤 나만의 특별함, 어떤 나만의 무기를 만들려고 하는 걸까요? 결국에는 우리는 어떤 사람은 어쨌든 자신의 분야에서 되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되게 잘한다, 뭐 수업도 잘한다, 뭐 이런 인정의 욕구가 있다는 거. 그러면 결국에는 어쨌든 누구보다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근데 그 예전에 말했듯이 그 누구보다 잘의 기준이 그런데 조금 애매하단 말이에요. 이게 되게 모호해요. 그러면 누구를 기준으로 할까? A 선생님, B 선생님, 예를 들면 저 옆에 학교의 C 선생님, 누구를 기준으로 할지 애매하고요. 그 다음 그럼 뭐 그 선생님보다 어떻게 잘? 이것도 사실은 좀 애매하고요. 그죠? 그런데 일단 근데 내가 뭔가 내 것을 이렇게 내세울 게 있으면 좀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지긴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내가 내세울 만한 것을 찾으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 내가 내세울 만한 것은 결국 어디서 찾아라? 내 안에서 찾아라가 이제까지 제가 계속해서 여러 번 드리고 있는 말씀이긴 합니다. 사실 그러면 내 안에서 찾는다는 것이 이제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정말 왜 내 안에 찾아야 되느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실 우리가 수업을 바라보는 이 패러다임 자체를 지금 바꾸자는 의미입니다. 즉, 어떤 교수법이 아닌 결국 그 교사마다 그 교사의 정체성이 녹아 들어간 수업은 훌륭한 수업이다. 가르칠 수 있는 용기의 파커 파머의 말처럼 결국 교사의 정체성이 담긴 수업은 훌륭한 수업이다. 라는 전제를 깔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럼 결국 그 정체성이 무엇이냐에 대한 내용을 이번 시간에 조금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선생님. 그럼 봐보세요. 자, 정체성. 너의 정체는 뭐니? 너의 교사로서의 정체는 뭐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를 정의할 수 있을 만한 말이 있을까? 이제 그걸 고민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나는 어떤 교사이지? 만약 누가 너는 교사에서 어떤 교사야? 너의 정체성은 뭐야? 너의 정체가 뭐야? 라고 했을 때 과연 나는 그러면 어떤 교사일까? 나는 과연 어떤 교사로서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수업에서 나는 아이들에게 어떠한 성장을 주고 싶은 걸까? 또한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수업을 통해서 나는 얼만큼 성장하고 있는 걸까? 이제 그와 같은 질문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여기서 우리가 성장한다는 건 사실 아이들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그 수업 안에서 교사로서 나도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이들에게 사실상 어떤 지식이나 낮게 그런 어떤 활동들을 가르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우리가 무언가에 도전하고 그래서 그 도전한 것들을 수업에 적용시키고 그 과정에서 실패도 겪고 다시 보완 수정도 하고 또 어쨌든 내가 그렇게 주도해 감에 의해서 굉장히 열정적이고 내 교과와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이 점점 샘솟고 어쨌든 내가 교사로서 살아가는 10년, 15년, 20년, 25년 사이에 그와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누적이 된다면 그리고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진다면 그건 사실상 그 선생님의 훌륭한 가르침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거는 우리는 사실상 아이들에게 굉장히 지적 영역을 가르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내 삶을 대하는 태도, 내가 내 삶을 대하는 어떤 가치를 함께 가르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결국에는 파커 파머가 말한 우리는 우리의 자아를 가르친다라는 말과 일맥상통한 얘기입니다.
결국 선생님, 우리가 말하는 너 교사로서의 너의 정체성은 뭐니라고 했을 때 우리는 낱낱이 어떤 지식적인 부분만을 해서 고민하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께서 가지고 있는 역량은요, 사실 우리가 정의적인 부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부분이 더 강하죠. 내가 어떤 모험심이 있고 끈기가 있고, 그 다음 내가 뭔가 도전해본 걸 좋아하고, 그리고 내가 수업에 있어서도 굉장히 어떤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애정을 가지고 실패했을 때 그 실패를 받아들이는 모습을 초연하게 애들에게 보여주시고, 어떻게 보면 어떤 완벽한 수업의 구성보다도 그와 같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선생님이 아이들이 보여주는 그런 태도들이 어찌 보면 성장 과정에 있어서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제가 항상 수업은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결국 선생님의 수업에서의 내 수업에서의 나의 성장이 결국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내 수업에 그냥 교과가 진행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아이들은 또 선생님의 자아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또 자신들에게 어떤 의미 있는 변화를 해나가기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수업이란 관점을 봤을 때 선생님의 모든 누구보다 잘 가르치고 싶다는 것은 결국 자신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자신 안에서 내가 얼만큼 교사로서 한 해 한 해 성장이 가느냐, 결국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선생님들 뭐야, 결국에 너무 또 답도 없고 해결도 없고 뭐야, 또 뻔한 말들이잖아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왜냐면 이게 길어지잖아요. 길어지고 뭔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사람이 되게 막막하고 답답하고, 뭔가 어디서 해결책이나 정답이 뚝뚝 떨어지길 바라는 거는 누구나 마찬가지의 마음입니다. 근데 선생님들, 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게 희소식이 될 수도 있어요. 희소식. 왜 희소식이냐면 선생님, 결국에는 그러면 그거는 이미 선생님들은 선생님 수업 안에서 벌써 만들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 신규 선생님조차도 자기가 수업을 구상할 때 이미 자신이 어딘가 주안점을 두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나는 이런 수업을 하고 싶은데, 난 아이들하고 이렇게 해보고 싶은데, 그와 같은 주안점을 두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처음 하시는 신규 선생님조차도요. 그럼 2년, 3년, 4년 차 되셨던 선생님께서도 분명히 나는 그래도 조금 요런 형태가 좋겠어. 나한테는. 요런 부분을 좀 해보면은 아이들과 좀 즐거울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신 수업에서 주안점을 두는 가치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걸 찾으셔야 돼요. 분명히 지금 만들어져 있을 수도 있는데, 항상 얘기했잖아요. 내 건 작아 보이죠. 내 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모르시는 건데 아예 안 만들어진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요런 예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이제 아이들 그때 이제 수업을 하는데 등속 운동을 배우는 거였어요. 등속 운동을 이제 배워서 어쨌든 도미노를 쌓는 건데, 이 도미노의 간격을 일정하게 하면 이제 어쨌든 등속 운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조건은 단 2개였어요. 10분 안에 너희들 멋있다고 생각하는 모양 만들기, 그 다음에 이 등 간격, 어쨌든 이 도미노 간격만 등속을 맞추기, 뭐 이제 이러한 미션을 줬는데, 아이들 10분 동안 정말 이제 4인 1조로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제 하다 보면 애들끼리 이제 호흡이 안 맞다 보면은 막 쓰러지기도 하죠. 그럼 정말 1, 2분 남겨놓고 막 쓰러지면 그걸 막 다시 세우느라고 진짜 애썼다는 거죠. 오히려 쓰러지지 않고 처음에 그냥 2, 3분 내에 다 한 모듬은 오히려 놀아요. 그런데 끝에 쓰러져가지고 1, 2분 남기고서는 막 다시 쌓는 애들은 정말 그 몇 초, 1초, 2초 그 초를 앞다퉈가면서 정말 이렇게 열심히 쌓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에 그랬어요. 오늘 우승자는, 왜냐면 이제 우승자를 뽑겠다 했거든요. 오늘 우승자는, 만약 6반을 치면 6반 여러분 모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면 제가 봤을 때 그 8모듬이 정말 단 한 명도 노는 아이들이 없이 그 시간 안에 정말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죠. 물론 모양이야 다 모두마다 달랐겠지만, 어쨌든 그 안에서 정말 자신들이 추구하는 어떤 모양이 있었고요. 그걸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그런데 한 학생이 끝나고 가면서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더군요. 선생님이 우승자가 없다는 건 너희들은 모두 평균 이하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굉장히 조금 충격을 받긴 했습니다. 그랬니?
그렇게 느꼈니? 라고 생각했어요. 어찌 보면 그 모습이 제 모습이자 우리 선생님들의 모습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 학생의 모습이. 왜냐면 내가 그 안에서 우리 모둠의 것을 얼마큼 어떻게 표현하고 멋있게 해볼까 분명히 고민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지만 또 1등, 2등 안에 안 들면은 의미가 없어. 이제 이와 같은 결론이 나는 거죠. 그러면 뭐야, 이거는 형편없었다는 얘기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진 않거든요. 그 안에 분명히 몰입하고 어쨌든 열심히 올인했던 그와 같은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와 같은 거는 이제 안 보이는 거죠. 그 가치는 안 보이는 거죠. 그냥 내가 남들한테 드러나지 않았어. 내가 막 1등 했으면, 그 대회에서 1등 했으면, 와우, 막 인정받았다, 막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타인의 인정은 굉장히 중요시하지만, 자신에 대한 인정은 거의 하지 않아 왔기 때문에,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항상 어떤 기준에 맞춰서, 거기에서 어떤, 순위가 매겨져야 되는 것들이 그냥 너무나 당연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에게도 항상 그와 같은 것을 전해줬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선생님 안의 수업에서 이미 선생님이 추구하고자 하는 선생님 수업만의 주안점이 있습니다. 이게 결국 핵심 가치로 연결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내가 뭔가 갖고 있는 나만의 것이 있을 텐데 그걸 왜 모르느냐? 내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냥 그거는 매일매일 하는, 그냥 수업 준비하는 거. 그건 별게 아니야. 그건 당연한 거지. 그냥 매일매일 뭐 하는 건데 뭐 이게 내가 뭐가 특별해?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선생님의 그 보석을 드러나지 않게끔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핵심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그거를 내 걸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간다 했을 때 하더라도 내가 내 수업에 어떤 가치를 두고 있고 내가 내 수업에서 뭔가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수업을 준비하는지 자신의 것을 정말 안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그러면 사실상 뭐 정체성이고 뭐고 찾아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그래서 이 예에서 본 것처럼 어찌 보면 우리는 일단 나의 안의 것을 먼저 인정하고 그리고 내가 어디에 지금 내 수업의 모든 주안점을 두는지를 먼저 그걸 먼저 바라보고 생각해 볼 그것이 첫 번째로 일단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선생님이 여기까지 이야기 좀 나누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이야기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감사합니다.